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애국동포 여러분. 사실은 제가 이번에 브레이크 타임이라 할까요? 방송 칼럼을 중단한 그 시간이 좀 길어진 것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의도 제 사무실 그 스튜디오를 옮겼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이걸 옮기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 또 다시 세트를 하는데 좀 시간이 소요돼서 윤카세 TV 시리즈 세 번째 좀 출발이 늦었던 거죠. 조금 분위기가 바뀌었죠. 네. 그 다음에 엊그제 내놓은 여러분들한테 선보인 이 부활, 여러분께서 참 뜨거운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3년간의 참 처절했던 그 은둔과 집거를 끝내고 다시 세상에 돌아와서 책을 계속 낼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구매해 주시면 거기에서 떨어지는 그 이윤을 모아서 다음 책을 내고 이것이 이제 반복이 되면서 이번에 1000페이지에 육박하는 이 참 두꺼운 이게 머리에 베고 주무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책을 내게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만들어 주신 책입니다만 이번 부활도 많이 사주시면 제가 열심히 책을 또 만들어서 6번째 그리고 제 일생 통산 16번째 책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도서출판 윤창중 칼럼 세상이 신간을 내놓았습니다. 문재인 사화에 맞서 대한민국 나팔수 언론과는 100% 다른 각도에서 현대 정치사를 과감히 기록한 책 윤창중 실록 부활. 윤창중의 처절했던 3년간의 시련을 기록한 자전적 고백 비정에서부터 문재인의 비비린내 나는 정치 보복을 기록한 칼춤, 그리고 이번에 나온 부활까지 모두 5권 주문 판매되고 있습니다. 윤칼세 TV는 여러분의 도서 구입과 자발적인 구독료로 운영됩니다. 010-8881-4649로 연락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수 우파의 길을 묻다. 오늘은 일요일입니다만 황교안 박근혜 대통령 시절 그 박근혜 대통령이 촛불 세력에 작살이 나서 급기야는 헌재에서 파면을 당하고 그 시절에 국무총리 그리고 대통령 권한대행을 지냈던 그 황교안, 과연 보수 우파의 대안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여러분에게 좀 칼럼을 할까 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보수 우파의 대선 후보가 되겠다고 하는 그 보여지고 있는 그 움직임에 대해서 저는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입니다. 그걸 먼저 밝히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보수 우파의 이 정치 지도자 기근 상태, 이 기근에 가뭄에 다소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참 그야말로 간곡한 마음에서 여러분과 똑같은 마음에서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출판 기념회를 했죠.
보통 글을 잘 쓰지 않고 이런 분들이 정치인 출신이나 또는 정치 지망생 또는 관료 출신들이 정치를 시작할 때 흔히 그 출판 기념회를 하죠. 어떻게 보면 참 고답적인 방식이에요. 대한민국에서는. 어쨌거나 7일 날 지난 7일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도심성이 있는 황교안의 성품, 그 캐릭터에 비춰볼 때 한번 좀 이 대권 도전의 문을 일단 한번 두드려 보자. 이런 계산에서 출판 기념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읽혀요. 또한 이 황교안의 이 전공이라는 것은 전공이 국가보안법이다. 라고 할 만큼 이 공안검사로 잔뼈가 굵은 그가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청소년 운운하는 겁니다. 이 양반이 청소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은 뉘앙스, 청년 세대를 겨냥해서 정치를 한번 시작하겠다. 이러한 판단을 한 거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대권에 도전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이 양반이 출판 기념회를 한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죠.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은 일단 간을 좀 보자. 간을. 아주 신중한 이른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 출신이기 때문에 간을 보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데도 한 10여 명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정말 이 권력의 냄새를 맡는 데는 정말 이골이 난 사람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중에 참석했다는 분들 중에 한두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참 완전히 박근혜 정권이 그 긴 세월 무너지면서 나라가 공산화된다고 그 아우성들을 칠 때 잠수 탔던 분들. 그런 분들이 황교안 출판 기념회의 모습을 보인 걸 보고 이야 참 대단한 안테나구나. 그 안테나가 말이죠. 어쨌든 간에 황교안은 이 보수우파 정치권에서 지금 거론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는 이른바 비교 우위라고 할 수 있는 장점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대선 때도 대한민국 보수우파 그 지지층, 그 핵심층에서 황교안 대안론, 황교안 대망론을 아주 간절히 소위 외쳤죠. 그걸 구체적으로 따져본다면 도대체 황교안은 어떤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느냐. 어떤 매력을 갖고 있느냐. 첫 번째로 볼 때에 확실한 국가관을 갖고 있는 것. 그렇게 투영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 이어서 정말 지긋지긋하게 만들 참 넌더리를 치게 하는 그 문재인과는 정반대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
이게 황교안 전 국무총리한테는 가장 큰 장점, 그 무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봐요. 국가 안보에 관해 아주 걱정이 많은 보수파 지지층 사이에서는 그 황교안의 국가관, 안보관이 문재인과는 완전히 다를 것으로 믿고 있는 거죠.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정말. 가장 큰 장점이죠. 그 공안검사 출신이죠. 간첩, 또 대한민국을 전복시키려는 반체제 세력을 다스렸던 공안검사 출신일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권의 이 법무장관, 법대로 법무장관 시절 이 전교조 법의 노조와 또 이석기 구속, 통진단 해산 같은 거,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살피면서 충실히 따랐고 또 실천에 옮긴 그러한 주역, 장본인으로 보수파층이 기억하고 있죠. 두 번째 그 황교안의 장점은 뭐냐면은 검사에서 시작해 법무장관에 이어 국무총리에까지 이른 그의 경력은 문재인과 같은 인권 변호사, 부산에 있는 어떤 인권 운동하는 그런 변호사, 그런 불안정한 이미지와는 달리 안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 큰 장점이다. 세 번째는 그의 겸손한 국민 친화적 자세, 상당히 겸손하죠. 이건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공무원들의 그 성품 중에 하나가 이 겸손함인데, 제가 볼 때는 태생적으로 이 겸손함을 황교안 국무총리가 갖고 태어났다기보다는 훈련된 겸손함이라고 저는 황 총리를 몇 차례 제가 접해보면서 생각한 적이 있어요.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대들지 않고 그 아주 울퉁불퉁 타프하지 않은 그런 면이 상당히 그 친화적 자세, 어떤 면에서 보면 문재인과 비슷한 그러한 캐릭터를 갖고 있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결정적 약점, 치명적 약점도 보통 수준이 아니다. 보통이 아니다. 그래서 보수파 지지층이면서도 국정 운영의 깊은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나 또는 경험한 사람들, 또는 정치는 물론 특히 그 어떤 정치 권력의 생리, 그 메커니즘에 대해 정통한 사람들은 황교안에 대해서는 황교안은 아니다. 황교안 불가론을 지난번 대선 때부터 황교안 이야기가 나왔을 때 황교안은 아니다라고 손사래를 졌던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도 사실이죠. 그걸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황교안의 결정적 약점은 뭐냐? 첫째,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면서 파면에 이를 때까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구속되고 문재인에게 정권이 넘어갈 때까지 이 무주공산의 대한민국 권력 세계에서 자신을 국무총리로 법무장관에서부터 국무총리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치 인생, 그런 화려한 정치 인생이 되도록 했던 박근혜 대통령, 그 박근혜 정권을 지키기 위해 과연 목숨을 거는 투쟁을 하려고 했느냐? 그런 노력을 과연 눈꽃만큼도 했느냐? 눈꽃만큼치라도 황교안이가 했느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 엄청난 정치적 시련을 겪고 있을 때에 박근혜 정권의 사실상 2인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해서 파면이 되면 또는 하야가 되면은 그 다음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될, 그 자리에 가게 될 그런 생각에 빠져서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잠수를 탄 게 아니냐. 한마디로 말하면 처실의 달인이라는 소리를 들어도 싼 게 아니냐. 그가 보여주었던 그런 그 기회주의적 처신에 대한 원성, 그 원성은 특히 태극기 보수우파 시민 세력 사이에서 황교안에 대해서는 아주 그 강한 비토 심리를 갖고 있는 거 아니냐.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때에 이것은 헌법과 대한민국 헌법, 대통령이 역적질과 이적질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탄핵이 될 수 없다라고 만약에 했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정국은 새로운 방향으로 완전히 뒤바뀔 가능성도 있었던 거 아니냐. 그때 과연 국무총리 황교안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박정희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서 시해돼 가지고 대한민국 정치 권력이 엄청난 혼란에 빠졌을 때 혹시 최규하 대통령 권한대행이 보여주었던 그 무색무취한, 어떤 면에서는 기회주의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처신을 한 것과 사실상 거의 똑같은 처신을 황교안이가 했던 거 아닌가. 더욱이 황교안은 법률가입니다. 김무성, 유승민이 민주당과 야합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인민재판하고 만연 사냥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이 쓰레기 언론이 급조한 그 신문 쪼가리를 모아서 탄핵 소추안을 제출했을 때 법률가라고 자임하는 황교안이 이건 법률적 객관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 탄핵 의결 움직임은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과 원칙에 위배된다는 그런 의견만 내놓았더라도 전국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고 나는 봅니다. 물론 역사에서 가정은 부질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당시에 황교안의 침묵과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앉는 거, 그리고 아무 소리 없이 침묵하다가 문재인에게 정권이 넘어가는 과정을 지켜본 거, 그것이 과연 황교안이 당시에 선택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황교안은 침묵했고 박근혜는 탄핵이라는 홍수에 떠밀려가지고 정처 없이 떠내려가다가 정치적 익사를 했습니다. 이런 황교안이 과연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을까? 이런 황교안이 과연 보수파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간단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죠. 두 번째는 황교안이라는 그런 한 인물의 인생 자체에 과연 감동적인 그 숨겨진 이야기, 히든 스토리가 과연 있는가?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가? 엘리트죠. 모범생입니다. 그러나 모범생에게는 감동이 없는 거죠. 어쨌거나 보수파는 다음 정권을 찾아와야 됩니다. 공무원으로 평생을 살아온 황교안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권 도전에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결기와 탐욕과 용기, 해안을 과연 갖추고 있는가? 지금까지 그가 법무장관과 총리 시절에 보여준 것은 상관에 철저히 굽실거리면서 울타리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새님의 모습이었다. 새님 황교안. 난공불락의 확고한 권력 의지를 과연 갖고 있는가? 난공불락의 확고한 권력 의지를 갖고 있지 않다면 만약에 그가 설령 운이 좋아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난세의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럴 수 있는 국가 지도자의 면모를 과연 지금까지 보여주었는가? 세 번째,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군대에 갔다 오지 않은 거. 병명은 피부병입니다. 피부병. 황교안 국무총리는 1957년생입니다. 저는 1956년생이고 저보다 한 살이 아래입니다. 같은 시절에 같은 시절을 살고 있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에 군대를 가지 않으려면 얼마든지 가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 베이비붐 시대였거든요. 엄청나게 병력 자원이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군대를 갔다 오지 않나. 물론 군대를 가려고 하지만 갈 수 없는 분도 있어요. 신체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래서 이제 소위 말하는 방위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면제라는 제도가 있는 거고. 제가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아닙니다. 과연 그 시절에 어목했던 1970년대 월남이 패망하고 한반도가 제2의 월남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던 그 엄혹한 시절에 황교안은 군대를 가지 않았습니다.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온실 왕자, 온실 속에서 성장한 왕자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황교안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러나 황교안은 이런 단점과 약점에도 불구하고 꼭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면 저는 출마, 대권 도전을 하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문제는 지금 당장 뛰어들어 가지고
문재인을 겨냥해서 물고 뜯고 핥히고 그러면서 자신의 대권 가도를 개척하는 그러한 야성의 길에 나서길 권하고 싶다. 그렇지 않고 가만히 앉아가지고 출판 기념회 정도만 하고 또 간 보고 가끔 페이스북에 옳은 소리 하고 이렇게 해서는 제가 단언하건대 대통령 후보가 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통령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도 적고 또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 자리를 지키기는 어렵다.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불행의 연속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황교안은 자신에게 다시 한번 물어봐야 합니다. 나 자신이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해도 좋다. 대통령이 된다 하자. 박근혜 이명박을 포함해서 역대 대통령이 단 한 분의 예도 없이 해외 그 불행한 사태를 겪었던 그것을 내가 과연 겪어낼 수 있을까? 해외 망명에서 고독사를 당한 이승만 대통령, 자신의 최측근 고향 후배의 시해당한 박정희 대통령, 또 어떤 사람은 높은 바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린 분, 지금 감옥에 계시는 박근혜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어쨌든 대한민국 대통령은 예외 없이 대통령을 마치면 불행한 퇴임 이후를 보냈거나 지금 보내고 있죠. 황교안 나도 그렇게 된다면 이걸 내가 운명처럼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과연 권력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이 보수우파,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겪은 보수우파의 뼈저린 그야말로 상처라 할 수 있죠. 그것이 겁난다면 굳이 간을 보면서 시간을 허송하면서 보수 우파의 애간장을 태우다가 실망에 이르게 해서는 안 된다. 이쯤에서 그만두는 것이 좋다. 출판 기념회 정도에서 이제 접는 게 좋겠다. 나오려면 지금 나와라. 그렇지 않다면 당장 문재인을 상대로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누가 꽃가마에 태워줄 것이라고 믿고 이미지 관리만 한다면 그것은 결국 상상임신으로 끝날 것이다. 상상임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보름 만에 하차했죠. 국무총리를 2번씩이나 한 김종필도 대권을 손에 쥐는 데 실패했고, 국무총리를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서 연이어 국무총리를 2번이나 한 고건 전 국무총리, 노무현이가 잘못된 인사였다. 자신이 국무총리 고건 씨를 국무총리에 기용한 것은 잘못된 선택이었다라고 한방 터뜨리자 바로 대권 도전 의사를 접어버린 고건 전 국무총리. 그리고 3번씩이나 대권 도전에 실패한 이회창 전 총리. 또 나홀로 대선 출마를 계속했던 이수성 전 국무총리. 또 뜻 한 번 펴보지 못한 이한동 전 국무총리.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대권 도전에 실패한 국무총리의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판단에 한번 맡겨볼까 합니다. 네,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